자산관리 에피소드 3. 아무도 안 알려준 예금 완전 꿀팁. 안녕하세요. 윤인하는 삶 윤인하네입니다. 자산관리 에피소드 3 중기 예금 꿀팁 공유입니다. 저는 오늘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1년 묵혀뒀던 예금이 만기되었거든요. 매주 예적금 만기가 된다고 하니 조금 의아해하실 텐데 우연하게 작년 2월에 많은 상품을 가입해뒀습니다. 사과나무를 참 여러 심어뒀던 덕이죠. 저의 예금은 납입액 300만원 1년 만기로 연 2.27% 이자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적금편에서 이야기 드렸는데 새마을금고와 같은 조합은 세금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땡땡은행이란 이름에 익숙해서 새마을금고가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세금 우대 저축이란 3천만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15.4%의 세금 중에서 14%의 세금은 세금 우대되고 농특세 1.4%의 세금만 공제한 후 이자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액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어 원금 보장 또한 확실합니다. 예금자 보호도 되고 세금 우대도 되는 새마을금고를 저는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입한 새마을금고 예금은 300만 원 넣어서 67,147원의 이자를 얻었습니다. 360만 원 넣어서 82,650원 받은 5.01%의 적금보다 훨씬 좋네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시죠? 예금 2.27%와 적금 5.01%의 이율은 2배 차이가 나는데 세전 이자 차이는 14,550원밖에 안 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예금과 적금은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예금은 300만 원을 한 번에 넣어 2.27%의 이자를 얻지만 적금은 36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매달 30만 원씩 납입하기 때문에 첫 달에 넣은 30만 원만 5.01%의 이자를 얻고 마지막 달에 넣은 30만 원은 0.41%의 이자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적금과 예금의 이율 비교시 적금의 이율은 반으로 나눈 약 2.5%를 이자 수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율이 조금 낮더라도 원금 보장되고 세금 우대도 되는 예금 상품을 찾으신다면 새마을금고 추천드립니다. 새마을금고는 지점별로 이율이 다릅니다. 그리고 조합원 가입비도 있으니 방문 전에 꼭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방문 예정인 지점의 예금 이율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가입비는 본인 이름으로 된 출자금 통장을 만들어 돈을 넣어두는 것뿐입니다. 새마을금고가 운영을 잘해서 수익이 나면 배당도 주고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 통장 잔액은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 출자금 통장은 비과세도 내고 있는데 혜택이 좋다고 출자금 통장에 많은 돈을 넣어두시면 급전이 필요할 때 출자금 통장의 수령 방법은 조합원 탈퇴밖에 없으니 넣어두시더라도 여유 자금만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새마을금고와 제가 가입했던 예금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우리는 또 다른 펀드를 찾으러 가려고 합니다. 역시나 제가 보여드리는 펀드는 사례일 뿐입니다. 저는 섹터들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여러분을 다양한 섹터들에 노출시켜 펀드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려고 합니다. 추후 공부하신 후 관심 분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기차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뉴스만 봐도 경제면 신문만 봐도 매일 전기차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테슬라가 신고가네, 애플이 전기차를 만드네,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기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또 유입액 순으로 보면 정보기술 섹터가 있습니다. 정보기술 섹터로 들어가면 수익률 순으로 쭉 나옵니다. 역시나 첫 번째 펀드는 같은 상품이어도 수수료가 적은 개인연금입니다. 두 번째로 순위가 높은 IBK 캔쇼 상품 중 펀드용 S를 누릅니다. 이 상품은 정보기술 섹터 중 다소 높은 위험입니다. 소형급이고 한 달 유입액은 약 700억입니다. 총 보수는 연 1%입니다. 자산 구성은 주식 90%, 투자 지역은 미국의 약 8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 업종은 정보기술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니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하는지 확인해보면 5% 이상은 썬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유주식 탑 10을 쭉 훑어보니 태양광 관련 펀드에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사 좀 찾아보셨으면 아실 텐데 요즘 에너지 섹터 또한 각광받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친환경 발전입니다. 과거 오바마 대통령 시절 오바마 대통령 주도로 파리 기후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파리기후 협약을 탈퇴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후 첫 행보는 파리기후 협약에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 청정에너지 100%를 달성한 탄소 중립 국가가 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영향으로 태양광 산업은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던 태양광 펀드를 다시 보면 다 태양광 같은데 줌이 보이네요. 줌은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한 대표적인 수혜주죠. 회의도 친구 모임도 다 영상 매체로 대체되고 있는데 가장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어플이죠. 저기 아래 테슬라도 있습니다. 너무 조금이죠. 우리 전기차를 투자하려고 하는데 IBK는 아무래도 전기차 섹터는 아닌가 봅니다. 우리는 다른 정보기술 섹터를 찾으러 떠나봅시다. 뒤로 가기 눌러서 아래로 내리다 보면 IBK가 사라지고 한국투자 글로벌 전기차를 누르면 이 상품도 다소 높은 위험입니다. 초대형급이고 한 달 동안 2,800억이 유입되었습니다. 총 보수는 연 1.118%입니다. 저와 함께 찾아본 펀드 중 보수가 가장 높습니다. 몇 개 찾아봤다고 벌써 비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산 구성은 주식 83%, 지역은 미국의 45% 이상, 중국의 17%, 한국의 14% 투자하고 있네요. 투자 업종은 순환소비재와 정보기술에 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유 주식은 우리가 찾던 테슬라입니다. 중국 전기차 회사 니오도 보이고 LG화학 등 한국 회사도 보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전기차 섹터가 왜 성장성이 있는지 아시나요?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친환경 발전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 청정에너지 100%를 달성한 탄소 중립 국가가 된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심각성을 느끼고 빠르면 2025년부터 204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차량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대체될 예정인데 가장 빠르게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는 네덜란드입니다. 202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입니다. 또 영국과 스웨덴은 203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입니다. 한국은 서울시에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등록 불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역시 저탄소 친환경 발전 정책에 영향을 입은 섹터죠.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과 에너지 정책 덕에 이 전기차 펀드는 1년간 85.09%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작년 한 해는 정말 많이 올랐는데 올해도 역시 이럴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올해는 주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작년에 너무 올라서 쉬었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2035년 그때도 테슬라가 지금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란 한 종목이 아닌 전기차 배터리 섹터를 여러분과 찾아본 것입니다. 어느 기업이 승리할진 모르지만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기업이 아닌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잔인하지만 이제 제가 했던 예금과 전기차 펀드 수익률 비교해 보겠습니다. 금액과 기간은 같고 각각의 기준 세금을 적용하면 새마을금고는 67,147원, 펀드는 215만 9,584원입니다. 생각보다 격차가 너무 심하네요. 펀드의 총보수 1.118%까지 계산해보면 213만 5,440원입니다. 예금으로 300만원 넣을 것을 예금 200, 펀드 10씩 10개월씩 하는 건 어떠신지요? 전기차 관련 펀드를 조금씩 모아가며 잘 간직하고 있다가 저와 함께 2030년에 열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발품 팔아 적금 예금 들어서 얻는 이자가 한 기업, 한 산업 분야, 한 국가가 성장하여 얻는 수익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린 이제 알았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의 보기만 있었다면 저는 여러분께 세상에는 여러 가지 보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보기에 대해 전부 알아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에 대한 보상과 책임은 모두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소개한 예금 영상입니다. 정보가 유용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엔 더 유용한 정보 갖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